오늘은 치매 예방 관리 생활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치매가 걸리기 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상당히 또 이제 희망적인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런 교정이 가능한 치매 위험인자들을 잘 관리하면 치매 유병률을 40%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치매 환자들이 너무 늘어나고 이래서 고민이 많은데 이런 치매 예방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활발하게 한다면 치매 유병률을 40%나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치매의 발병에 있어서 유전적인 게 사실 좀 중요하긴 해요.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타고나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내 부모라든지 또 내 형제, 조부모, 외조부모, 또 이모, 삼촌, 고모 이런 친지들 중에서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으신 분이 계시다면 나의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는 맞지만은 그럴수록 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치매 예방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방할 수 있다는 거, 늦게 올게 할 수도 있고 치매를 안 걸리고 죽기까지 이렇게 살다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치매 예방 관리 수칙으로서 운동하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운동이 다 좋은 거는 아는데 사실은 실천이 참 어려워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핑계를 대긴 하는데 운동만큼 치매를 포함해서 많은 질병의 예방에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중요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 유산소 운동은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그죠? 고지혈증, 심장질환 이런 데 다 도움이 되고 또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런 유산소 운동 외에도 근력 운동을 또 많이 해야 돼요. 노쇠 예방에도 그렇고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요. 그래서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번은 해라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또 나이가 드실수록 하체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사회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활동을 일주일에 2번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일주일에 2번 이상 가셔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또 하시고 소그룹 모임 이런 거 많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사회 활동도 두뇌를 쓰는 사회 활동이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뭔가를 배우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물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잘 안 배워져요. 잘 안 배워지지만 그래도 배우는 거 이런 게 상당히 좋다. 또 좋은 강의를 듣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같이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좋지만 같이 두뇌를 쓸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면은 더 좋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한번 생각들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사회활동을 하나? 그럼 좀 부족한 거예요. 적어도 2번 이상 사회활동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두뇌 활동이에요. 두뇌 활동인데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돼요. 근데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일기 쓰기예요. 만약에 저는 어르신들이 두뇌 활동 하는 걸 좀 싫어하시고 그렇다면 그냥 일기 쓰기 하시라 그래요. 근데 일기를 너무 길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오늘 뭐 했나 한번 간단히 적고 내가 내일 뭐를 해야 되나 간단히 적고 이렇게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일기 쓰기를 좀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사회활동으로 뭔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뇌 활동에 있어서도 뭔가를 배우는 거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잘 안 되지만 컴퓨터도 배우고 외국어도 배우고 이런 게 자꾸 머리를 쓰는 것 이게 상당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은 먹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해요. 저는 이제 어르신들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 잘 주무시는지 잘 드시는지 두 가지를 반드시 물어봐요. 근데 잘 드시고 잘 주무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에게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야생 견과류 드시라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야채, 그죠? 야채를 매일매일 드셔야 되는데
야채도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다양한 색깔의 야채를 골고루 드시는 거 맨날 강조를 하고요. 생선. 근데 특히 오메가3가 많은 등푸른 생선이 좋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고등어 같은 거 그리고 연어 이런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생선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특히 이제 등푸른 생선 이런 거 많이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견과류 그죠? 한 주먹씩은 맨날 이제 드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과일도 다 좋은데 베리류가 조금 더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블루베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유. 근데 올리브유가 우리 어르신들이 입맛에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올리브유를 이렇게 조리할 때 열을 가하게 되면은 좋은 성분이 많이 파괴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이제 샐러드.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샐러드를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일 주스 만들 때 한 스푼씩 이렇게 올리브유를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몸에도 좋고 그렇게 또 먹는 방법이 있고요. 정 올리브유가 힘들면 들기름이 가장 올리브유랑 이게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으로 조금 이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육류, 붉은 고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도 안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드시지만 좀 가금류를 더 많이 드시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콩류 이런 거 있잖아요. 콩류도 이제 좋죠. 네, 그리고 항상 이제 백미보다는 잡곡밥을 드시는 게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잡곡밥으로 드시는 게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중요하다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근데 어르신들 이렇게 치매 예방 프로그램 해보면은 의외로 식단이 잘 안 바뀌세요. 이게 좋은 거는 아는데 그 습관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어렵더라고요. 식단을 바꾸는 게. 그렇지만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금연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 중에 대부분 담배를 안 피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치매 예방 프로그램 이렇게 해보니까 담배를 근데 피우시는 분들이 소수시긴 한데요. 그분들이 그거를 끊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담배가 끊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그런데 희망적인 건 있어요. 뭐냐면은 담배를 중단하면 1년이 지나면요. 금연하고 1년이 지나면은 뇌졸중의 위험도가 2분의 1로 줄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게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5년이 지나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되면은 거의 담배를 안 피운 사람과 비슷할 정도로 뇌졸중의 위험도가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금연만 하시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절주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와인은 치매 예방에 좋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좀 이제 한두 잔은 괜찮은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사실은 또 좋지가 않아요. 예. 이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잔도 안 드시는 게 좋다라고 사실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특히 중년기 때 술을 많이 마시면은 치매의 위험도가 올라가는데요. 상당히 우리나라가 좀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또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비틀비틀하면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뇌 외상이 나도 모르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 다쳤는지도 모르겠는데 CT나 MRI 찍어보면 여기 이렇게 뇌가 없어요. 손상이 돼가지고 술 먹고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외상성 치매도 잘 올 수가 있고요. 또 술 자체만으로도 또 이제 치매가 올 수 있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또 젊은 친구들 또 중년기 때 너무 많이 마시는 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들은 거 자체만으로도 많이들 이제 우울해지세요.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혼자 지내게 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 우울증이 계속 되다 보면은 이걸로 인해서 치매 올 수 있고요. 노쇠도 또 올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으면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도 필요하면 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에 사회 활동하시고 거기 가서 또 두뇌 활동도 하시면 자연스럽게 우울감이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 이렇게 했었는데 6개월 동안 이제 어르신들이 인지 기능도 좋아지지만 우울감도 많이 이제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울증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꼭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고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울증이. 그렇기 때문에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치료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생활습관병을 이제 치료를 하셔야 돼요. 이제 생활습관병이라 하면은 요새는 이제 고혈압, 그죠? 또 당뇨, 고지혈증,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또 이제 비만, 그죠? 이제 중년기 비만, 노년기 비만은 아니고요. 이제 이런 생활습관병들을 잘 치료해야지 치매가 예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 주로 이제 혈관성 치매랑 관계가 되는 거는 맞지만 이런 당뇨 같은 경우는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도 많이 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이제 당뇨로 인해서 저혈당이 온다든지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또 치매가 올 수가 있어요. 또 고혈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습관병을 잘 치료해야 되고 이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 환자분들 보면은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먹지 않나요? 저 안 먹을래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중년기. 중년기 고혈압이 치매 위험인자인데 그래서 이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열심히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체중도 감량하시면 끊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설득을 해서 약을 드시게끔 하는데 고혈압은 아무 증세가 없잖아요. 네. 고지혈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증세가 없으니까 그냥 높다 그래도 안 드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특히 젊은 분들, 중년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높으면은 그때가 위험한 거기 때문에 치매도 그렇고 동맥경화증도 그렇고 반드시 약을 드시고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약을 끊는 경우도 많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자는 게 참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많은 연구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불면이 잠을 잘 못 자면은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코 고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코가 나이 들면서 또 골게 돼요. 저는 제가 코 안 곤다고 생각했는데 코 곤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고나 봐요. 근데 이렇게 코골이 있잖아요. 코골이도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도를 올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수면에도 우리가 관심 많이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 여자분들 특히 폐경 이후에 불면이 많이 오고 숙면을 못 취해요. 이제 수면은 얕은 수면이 있고 깊은 수면이 있는데요. 깊은 수면을 우리가 할 때 이 머리에 아밀로이드 단백질들이 많이 제거가 돼요. 근데 이제 깊은 수면을 못 자면은 그런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제거가 안 되고 쌓이면서 알츠하이머 병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숙면,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게 중요한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깊은 수면이 좀 줄어들고 얕은 수면이 많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7시간 정도 주무시면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연구를 보니까 5시간보다 적게 자는 경우 확실하게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10시간 이상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문제가 돼요. 치매 위험도를 올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적절하게 잘 자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너무 적게 자는 것도 안 좋고 10시간 이상으로 많이 자는 것도 안 좋다. 그리고 자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잠의 어떤 질, 그러니까 이제 숙면을 취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자면서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이제 꿈을 꿀 때는 우리가 이제 손짓 발짓은 안 하고 가만히 머리로만 꿈을 꿔야지 돼요. 근데 이제 꿈꾸면서 막 싸워. 그러면 옆에 사람 실제로 이렇게 딱 때리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렘수면 장애인데요. 그것도 치매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이런 다는 아니지만은 퇴행성 뇌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그런 렘수면 장애가 또 이렇게 자다가 낙상도 하세요.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치다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그런 경우도 약물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면이 심하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병원에서 안전한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조금 수면을 취하는 게 치매 예방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뇌 손상 있잖아요. 중년기 뇌 손상이 치매를 가져올 수 있어요. 크게 기사가 나왔죠. 미국에서 풋볼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풋볼 선수들이 한 중년이 지나가지고 치매가 오는 거예요. 봤더니 뇌에 퇴행성 뇌질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년기에 뇌 손상을 많이 받게 되면은 그게 이제 치매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정설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게 풋볼 선수들을 보면은 연구에 따라서는 막 열이면 9은
뇌에 그런 변화가 온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다치지 않게끔 잘 이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술 먹고 넘어지면 안 되겠죠. 오토바이 타다가 다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뇌를 이제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력의 대부분은 나이 들어서 저하가 되지만 중년기에 또 청력이 저하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나이 들어서 치매가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기에 내가 청력이 좀 안 좋다고 하면은 보청기를 하든가 어쨌든 요거를 해결을 하셔야지 돼요. 그걸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년기에 대기 오염이 치매 위험인자로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슬프죠. 이제 그죠? 우리나라가 좀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될 이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의 건강, 그죠? 치아수가 적다든지 그러면은 영양에도 나빠지고 또 그게 뇌에 어떤 좋은 자극을 주기 때문에 저작 운동이, 그죠? 또 치주염 같은 경우는 그 나쁜 세균이 또 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치매를 잘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구강 건강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초기 증상으로서 이렇게 보통 많이 호소하시는 게 물건 두고 어디 뒀는지 못 찾는다. 그죠? 그리고 들은 얘기 잊어버려서 또 하고 또 물어보고 반복한다. 이제 이런 건데요. 내 주변에 부모님 아니면 내 남편, 내 부인 뭐니 그런 게 가끔이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좀 잦아. 좀 이상한데 요새 좀 자주 그러는데 그러면 얼른 병원에 오셔야 될 시기예요. 좀 이상해. 너무 잦아. 이렇게 생각이 되면 오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치매 예방 관리 수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그런 것들을 잘 하시고 무엇보다도 의심이 되면은 빨리 병원에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운동, 사회활동, 두뇌활동, 또 영양, 그다음에 생활습관병 관리, 또 금연, 또 절주, 또 우울증 치료 이런 것들, 또 구강 관리 이런 거 잘 하시면은 치매의 발병을 40% 줄일 수 있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이번 시간 정말 네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 수칙에 대한 강연 정말 네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청객 어머님 질문 바로 네네네. 받아볼까요? 네. 연세가 있으셔서 관절이나 심장이 안 좋으셨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 맞습니다. 진짜 관절이 안 좋으면 걷기도 어렵고 운동도 못 하고 진짜 저도 가끔 무릎이 아프면 되게 걱정스럽더라고요. 이게 무릎이 이렇게 아프면 이게 걷는 운동도 못 하고 큰일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사실 운동하시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쿠아 같은 것이 지금 이제 수영장에서 이렇게 좀 걷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력이 가지 않는 자전거라든지 이런 운동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심장 재활로 해서 운동 치료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운동 재활 프로그램으로 쫓아가는 게 좋고요. 일단은 조금씩 유산소 운동을 이제 보통 어르신들보다는 적게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이게 늘려가는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심장마비가 오셔서 심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병원에서 치료적으로 이제 심장 재활 운동을 또 하고는 있으니까 이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이렇게 쉽고 또 자세한 다양한 수칙들을 알려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회활동과 운동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그리고 그래서 저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운동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요, 그죠? 치매 예방되고요. 또 같이 사회활동하면서 우울증도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뇌 활동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같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운동을 해라. 같이 운동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혼자서는 잘 안 하게 돼요. 보면은.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거 싫지만 학교 다니면서 똑똑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또 바로 무언가 등록을 해야 된다. 제가 강조를 하거든요. 그게 복지관일 수도 있고 문화센터일 수도 있고 근데 꼭 반드시 내가
좋은 거 하셔라 말씀드려요. 재밌는 거, 내가 즐거운 거, 그걸 해야지 오래 하실 수 있고 더 또 즐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말고 좋은 거라 하더라도 내가 즐거운 것을 꼭 등록을 해야 좀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교수님의 강연이 정말 보석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귀하고 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요, 교수님 벌써 4주 동안 함께 네. 해주셨어요. 정말 아쉬운데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건강한 인생, 또 100세 인생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이 있을까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또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지내고 또 두뇌 활동 있잖아요. 일기쓰기도 할 수 있고 또 책도 보실 수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또 가볍게 또 무료로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거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기 나름이다. 내가 열심히 내 건강을 위해서 즐겁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면 분명히 건강한 100세 사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또 저희 100세 인생이요. 교수님한테는 항상 또 열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또 유익한 강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